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여야 대선 후보 1위 모두 피고발인이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대선 후보가 유감 표명과 함께 특히 자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성토를 쏟아낸 5일, 마치 이 발언이 신호탄이 된 듯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경제지와 종편 기레기들의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모든 사건 사고들을 소환해 비난을 위한 비난, 이재명 흠집 내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낙연 후보가 원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도덕한 후보, 불안한 후보, 의혹이 가득한 후보, 이런 이미지를 씌우고 싶었던 거죠. 이래야만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압도적인 과반 득표로 이미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뒤집기도 불가능한 상황에 최악의 네거티브로 후보 교체, 경선 불복이라는 밑자락을 끊임없이 깔고 있는데요. 이미 원팀 정신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 거죠. 그는 경선 불복의 당위성을 기정사실화하며 오로지 자신만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의 모습은 딱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16대 대선을 소환하고 있는데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후보를 부정하고 흔들어댔던 후단협의 악몽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안 되는 게 되지는 않는 거죠. 이낙연, 이미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런 태세라면 당을 쪼개고 나가 창당하고 대선 출마도 불사할 듯 보여지는데요. 악화일로로 치닫는 노욕의 구태가 진보 진영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야당의 치부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분노와 상실감의 상당 부분은 저희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불안합니다. 상황은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길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낙연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동산 비리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부동산 정의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막대한 사익을 추구하고 정부 고발 사건에서 정치 행위를 하는 검찰 출신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검찰개혁 꼭 해야 되는구나, 추미애가 옳았구나 라고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으로 사법정의를 세워야지만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침체를 겪고 있고 또 사회적 갈등이 불공정 때문에 양극화 때문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뚜렷한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또 약속을 지키고 청렴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또 용기와 결단력으로 해야 할 일을 해내면서 실적을 내는 그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 4위는 5일, 마지막 14차 TV 토론회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OBS가 주최하는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낙연 박용진 후보의 공세에 제 성과를 홍보할 기회로 생각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늘어난 것은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며 제 책임을 묻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두고 민주당의 호재라고 답했는데 전 좀 놀랬다라며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께서는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국민들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토건 투기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전부 독식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장치라도 만들어서 환수하기 전에 전국에서 그렇게 한 일도 없고 후보님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정을 하고 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알려진 계기.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이 그래도 저 국민의힘의 저 극렬한 방해를 뚫고 그 제도적 한계 그 위에서도 그래도 5천억이라도 환수했다. 라는 그것을 저는 성과로 인정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은 부동산 불경기 때고 그때는 집값이 떨어져서 난리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상 이익의 70%를 저희가 확정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1,800억 정도로 예상되는 걸 업자가 가지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총리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책임을 느낀다는 게 전혀 아니고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제도적인 한계,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압박 등을 통해 가지고 민간업자들한테 어떻게든지 100% 개발이익 줄라 그러다가 제가 그나마 버텨서 절반 이상을 환수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가지고 이건 난 도둑잔치를 하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방해했고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이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것은 국힘당이 토건투기 세력과 연합해 개발 이익을 독식한 것이라며 또 이재명이 국힘당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제도적 한계 안에서 5천억 원이라도 환수한 성과로 인정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나 제 성과를 홍보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이낙연 후보는 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면 이재명 후보와 같은 결정을 했다면 호재라고 안 했을 것이라며 감수성 차이인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총리를 하는 동안 집값이 폭등했다. 그 때문에 개발업자 이익이 늘어난 것이라고 책임을 정부 정책과 총리였던 이낙연 후보에게 물었는데요. 또한 이낙연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가라며 국힘당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핵심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내부에만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 답답하다고도 일갈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018년부터 집값과 땅값이 올랐다는데 설계 등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맞받았는데요. 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 후보는 전남지사와 총리할 때 생각해보면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났나 똑같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이에 이낙연 후보는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훨씬 더 깊게 사과드렸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일 최종 후보 결정을 앞둔 만큼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날선 공방은 이날 TV 토론 내내 계속됐는데요. 이 대장동 문제는 이게 LH가 공공개발하던 거를 국민의힘이 뇌물받고 포기시켰던 걸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개발을 다시 추진했고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국민의힘이 시의회 동원해가지고 지방채 발행 막고 뭐 도시개발공사 설립 막고 해서 제가 못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포기하느니 민간 자본이라도 투자해서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자라고 해서 최초 예상 이익의 70% 저희가 4,600억 개발업자 1,800억 이렇게 취득한 것이고요. 또 땅값이 살짝 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공산당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인가 조건에 붙여서 920억 추가 환수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개발 이익이 늘어난 거는 총리님 인정하시는 것처럼
정부 정책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마무리, 문제를 저한테 책임을 마무리 묻지는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하는 것을 여전히 지금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시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저만큼 많이 비판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윤석열 씨건 곽상도 씨건 제가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대선 후보 토론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국민은 또다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후보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했던 태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재차 대장동과 관련해 그들의 개발 이익이 늘어난 것은 총리님이 인정한 것처럼 정부 정책의 잘못으로 땅값이 올라서 그렇다. 그 문제를 저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다시 나를 세웠는데요. 이낙연 후보는 잘된 것은 자기 공이고 잘못된 것은 남의 탓을 하는 것을 반복한다. 국힘당에 대해 저만큼 비판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라며 2017년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 때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관대해지는 순간 국민은 또 절망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그 당시 이재명 후보가 한 태도에 비하면 엄청 절제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전화위복 기회가 될 수 있는 것과 호재라고 하는 것은 다룰 수 있다고 공격했는데요. 박용진 후보도 이낙연 후보와 합세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제일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죠. 이제 구조적으로 그동안에 민간 부분에서만 뭐 이런 돈잔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국민적 비판이 집중됐는데 지금 그걸 설계하고 주도하던 사람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돈이 오고 갔다면 그 돈을 오고 가면서 뭐를 주고받았는지 혹시 공공 부분에서 설계, 공공 부분에서의 마귀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서 더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익처분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베니스 상인 샤일록처럼 몰아붙이고 또 대장동 관련해서는 당연한 이익이다 이렇게 마무리 얘기를 하는 부탁드립니다. 거. 일산대교와 대장동의 이 충돌 국민적으로도 약간 혼란한 점이 있으니까 이건 적절한 때에 아마 해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대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민연금의 미래 예상 수익까지 저희가 다 보상해 드린다. 피해를 끼친다는 게 아니니까요.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장동도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고 일산대교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주민만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경기도가 세금을 들여서 다른 경기도민과 또 공평하게 공익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 후보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이재명 유감 표명이 적절한지를 묻는다라며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입장을 표명하시라고 쓴소리를 했는데요. 존재감 제로의 존재감 알리기는 이날도 계속됐습니다. 대장동 질문에 왜 저에게 자꾸 책임을 물으시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이재명 후보는 박 후보의 기본소득 조정 가능성에 그렇게 해야 한다. 제 개인 살림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일산대교 무상화 공약에 대해선 공익처분 관련 국민연금은 베니스 상인의 샤일록처럼 몰아붙이고 대장동은 당연한 이익이라고 한다며 대장동과 일산대교에 대한 관점이 충돌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낙연 후보 역시 국민연금과 협약을 경기도에서 맺었을 텐데 왜 국민연금을 횡령 배임 죄인으로 모셨냐라고 반문하며 박 후보의 지적에 일산대교와 대장동 관점이 서로 모순되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거들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부동산에 민감한 수도권 경선을 앞둔 만큼 이낙연, 박용진 후보의 공항부지 주택 공급 공약을 먼저 문제 삼으면서 물고 물리는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네, 우선 이낙연 후보님께 대단히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아니고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호재냐 악재냐 하는 것은 TV조선 언론사의 퀴즈였고요. 그 국민의 박탈감, 분노에 대해서 호재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불로소득을 방치한 결과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사건이 터질 게 터졌다. 그래서 사회 대개혁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취지이고요. 그 취지를 왜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치 이것은 윤석열 후보자가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오니까 주권 재민을 찬탈하려는 그 기도, 정치검찰의 야욕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후보께서는 그걸 마치 추윤 갈등이다. 또 윤석열을 키웠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윤 갈등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추윤 갈등으로 또 장관 해임이 필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증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합수부 설치하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또 캠프에서는 대장동 사건을 최순실급이다. 또 상당히 자극적이고 불안감 조성하는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특검 도입하자. 야당이 하는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도 하고 있죠.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돕는 의원 중에 한 분이 잘못 수사가 완전하지 못하면 특검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질질 끌던 경찰하고 또 못 믿어온 검찰하고 합동으로 하면은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정치권이 자꾸 입을 대고 자꾸 손을 댈수록 이것은 수사를 미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아까 그런 우려, 후반부 1.5년의 그 우려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후보께서는 이 대장동 사건을 막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막 규정을 하고 여론몰이 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장동 의혹 규명을 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관계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건 좀 무리하게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는 말? 큰 과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수사가 돼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추 후보는 이낙연 후보가 대장동 호재 답변을 문제 삼은 데 대해 국민 박탈감의 호재라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방치한 결과 지대개혁을 알릴 기회가 터졌다는 취지라며 윤석열 전 청장이 왕자를 그리고 나오니 정치검찰 야욕이 드러난 것이다. 이낙연 후보는 마치 그것을 추윤 갈등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되받았는데요. 이 후보는 이에 턱없는 말이다라며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광분했습니다. 드디어 노욕의 망상에 사로잡힌 이낙연이 발톱을 드러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자에 오르려는 야욕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로써 원팀은 끝난 거죠. 무엇을 위해 권력을 쟁취하려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가 없는데요. 그의 노욕이 추하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미래의 모든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딱 여기까지인 듯 싶습니다.